이게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대부분 다수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이게 웃자고 하는 농담인데, 우리 NPL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지 휩쓸리지 않아요. 예. 우리 경매 로얄 펀드는 이제 사실은 이게 경매의 꽃입니다, NPL이. 그래서 누구나 하고 싶어하고 또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야에 자기가 이걸 제대로 하기까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NPL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이런 회사에 와서 배우고 확인을 하셔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인 것만 가르쳐 주는 데는요, 그분들도 이론적인 알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본인들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거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강의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제적인 이론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그 경매에 대해서 누구나 낙찰을 받고 싶어하고 수익을 많이 이제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게 첫 번째 뭐냐? 낙찰이 돼야 돼요.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경매에서 10번을 하든 참여를 하든 20번을 하든 낙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 낙찰이 돼야 되는데, 이 NPL의 장점이 뭐냐? 낙찰의 절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장점들이 쭉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낙찰의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이게 경매에서 2등으로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거죠. 왜 안전하냐? 이게 법원에 낙찰이 되고 나면은 잔금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잔금 납부를 지연되거나 못해서 보증금이 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이용해서 높게 졌기 때문에 낙찰의 절대적인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이 좀 늦게 나오더라도 1순위 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에 잔금 날짜가 미뤄져서 보증금 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은행이 1순위 채권을 샀기 때문에 1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경매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정지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취하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몰치할 일이 없다, 안전하다, NPL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배당을 받아요, 법원으로부터. 이게 이 배당이 거의 원금의 80%에서 120%를 받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매는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운 좋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매각이 되거나 14개월 정도의 재감정 대출을 받아야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NPL은 배당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원금이 돌아 나옵니다. 거의 80%에서 120% 돌아 나와요. 그 다음에 론세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낙찰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2등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수익이 납니다. 예.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금이 대부분 다 관심이지 않습니까? 많이 벌었는데 세금 50% 떼고 이러면 수익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일 여러분들이 NPL을 하는 목적이죠. 이 확실한 수익이 나옵니다. 예. 보통 부동산은요, 우리가 매각이 돼야지 수익이 나는데, 이건 NPL은요, 은행의 1순위 채권을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더라도 재감정 대출로 이렇게 투자 금액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거의 200% 이상 나는 물건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대로 정말 실현 가능하냐 궁금하시죠? 근데 저희들이 사례 그리고 진행하는 물건들 보면요, 최소 20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진행하는 것도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우리 회사가 왜 장점이냐? 저희들은 15년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은행에도 미리 가승인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해결할 수 있냐 없냐 미리 판단을 하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거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할지라도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는 거, 항소해서 또 재판 가는 거, 이런 거는 아예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 거 맞는지, 자, 먼저 우리가 최근에 진행한 것 중에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고, 2019 타경 8760 이 사건도 저희들이 원래 끝났는데요. 경남 창원시 마산에 있는 공장입니다. 19 타경 8760 사건 번호인데요. 감정 가격이 한 30억쯤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치권이 있죠. 그리고 일부 맹지가 있고 분묘기지권이 있고 입찰외가 있습니다. 복잡한 건 다 들어있죠. 예. 이런 물건들이 유찰이 많이 돼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거는 대출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대출이 안 된다. 그리고 유동화 회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어 목표가가 있다고 했죠. 이게 채권을 무조건 매각하는 게 아니에요. 유동화 회사도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매는요 무조건 시장 경제 원리예요. 자, 이게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면은 1순위 은행 채권에서 경매를 신청하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왜 우리가 황금 시장이 오냐? 왜 황금 시장이 오냐? 이런 가다부채로 인한 못 견디고 넘어가는 회사들이 또는 상가들이, 공장들이, 호텔이나 숙박, 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이요, 내년까지도 계속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황금 시장이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레고랜드 사태, 강원도지사가 보증을 선다 했는데도 그거 철회한다 하면서, 국가 다음이 도인데 도에서 책임진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이래 돼가지고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화가 점점 커질 거예요. 실제적으로 1,00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가 넘어가요. 1,000만 원 카드값을 못 갚아서. 예. 그리고 재산세 1,000만 원 못 내잖아요. 20억짜리 물건이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좀 있으면요 명품 시계 막 나올 거예요. 예. 일단은 갚아야 되니까, 연체 안 되면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거든요. 여기도 이 공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감정 가격이 29억, 한 30억 되잖아요. 근데 부실을 이 사람이 얼마를 냈냐 하면은, 한번 볼까요? 채권 총액이 34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정 가격만큼 부채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부채가 많기 때문에 못 견디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자가 싸고 수익이 얼마라도 나면 지탱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예? 금리가 오르고 수익이 없고 이러면은 가다부채되는 물건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갚아는 속도로 늘어날 거예요. 지금 연체율이 IMF 때보다 지금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